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변PD님, 1님, 하리님, 민정님 지금 들어와 계신 것 같고요. 시간이 됐으니까 바로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들 아침인데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채팅에 1님 반갑습니다. 다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조슈아님도 반갑습니다. 지금 오픈 채팅창은 여기 방에 링크를 붙였기 때문에 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히 조금 오랜만에 방 소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야기 드릴 NFT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1시간 정도 예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리플레이를 켜놓은 상태이고 일부 내용이나 과거 방송 중에 어떤 부분들은 흐름 어플에서도 방송을 오픈할 거니까 클럽하우스랑 흐름을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글에 대해서는 또 브런치나 다른 채널에서도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오픈 채팅방에서는 앙케이트나 뭐 선물이나 이벤트나 이런 것도 종종 하고 있는데 초반에 하려고 해서 바로 진행이 되진 않았지만 사이드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을 좀 연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계속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스케줄 같은 경우에도 방송을 통해서도 안내를 드리지만 지금 이 방에 보이는 오픈 채팅 링크를 통해서도 안내를 드리게 되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다른 부분들은 또 채팅방에서 같이 이야기 드리겠지만 뭐 디스코드나 텔레그램 통해서도 여러 가지 정보를 과거에 이야기 드렸던 정보들을 좀 올리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클럽하우스의 클립 기능이나 공유 기능, 리플레이 기능 등을 좀 다양하게 체험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리는 내용이 뭐 꼭 전부 다 옳거나 모든 내용을 다 이제 망라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오픈 채팅방에서 같이 대화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일단 아이스 브레이킹을 살짝 해보고 싶은데 한 두 가지 정도 있어요. NFT 관련해서도 그렇고 조금 비슷하게 연관지어서도 그렇고 한 며칠 전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주주가 됐어요. 근데 그 한 2주 전 정도에 막 트위터는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다 이렇게 불평을 하다가 본인이 이제 트위터 지분을 샀고 그래서 트위터에서 이제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는데 사람들이 예측하는 걸로는 워낙 일론 머스크가 뭐 도지코인도 그렇고 여러 가지 테크 관련해서 앞서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트위터도 그런 가상화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기능을 넣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예측들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실 NFT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시다 보면은 카톡방 말고도 디스코드나 텔레그램도 사용을 해보시거나 한번 깔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채팅방을 쓰실지도 궁금한데요. 요즘에 이제 해킹도 굉장히 많거든요. 막 아직 NFT를 이제 접하기 직전이신 분도 청취자분들 중에는 계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지갑을 뭐 털렸다 뭐 이런 이야기들 외에도 어떤 링크를 잘못 누르거나 혹은 스캠 사이트를 누르거나 해서 돈이나 NFT를 잃으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어제 이제 어떤 좀 유명하게 공유가 됐던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였어요. 뭐 어떤 사이트에서 주고받았다 하는데 그 그림에 이제 예를 들면 이거는 인증된 그림입니다. 뭐 이런 표시를 넣는 거를 아예 합성을 한 컨텐츠인데 속아서 구매를 하고 그 과정에서 7억 정도 손해가 났다고 해요. 예를 들면 오픈 채팅방에서도 익명방 같은 데나 뭐 아니면은 이제 약간 그 뭐랄까요 사기를 유도하시는 분들이 이 오픈 채팅방에서 방장 표시를 오른쪽 밑에 되게 교묘하게 편집을 해서 방에서 대화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방장인 것 같은 프사를 하고 있다가 뭐 여러분 뭐 주식방으로 오세요 이러고 이제 강퇴당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으신데 그런 표시를 속이는 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속였는데
그거에 속아서 7억 원이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것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겠다는 것들을 또 많은 분들이 느낀 게 있었고요. 혹은 그 작품 가격을 뭐 22더 이렇게 되어 있어서 22더를 뭐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22더가 아니라 22더라고 쓰여진 토큰 뭐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어떤 거냐면 이제 1달러를 보낸다는 게 아니라 1달러라는 글자가 쓰여진 편지 봉투를 보낸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막 정말 다양한 사기나 다양한 해킹 방법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많이 조심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조금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러면은 좀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1님 여기 채팅방에 또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지금 여기 클럽하우스 채팅방에도 많이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사담을 하면은 뭐 이직을 하고 이런 과정이 조금 시간이 없다 보니까 방송을 많이 못한 시기가 잠시 있었는데 이제 다시 돌아왔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NFT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사실 뭐 채팅방에서도 가끔 NFT 이야기를 했었고 기존의 클럽하우스에서도 NFT 이야기를 종종 드리기는 했었어요. 뭐 요즘 트렌드가 이렇다, 뭐 아니면 NFT의 개념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브런치에서는 2021년에 NFT 시장이 이랬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는데 이게 뭐 NFT에 하나지 않고 블록체인이라는 업계 자체가 변화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사실 그때 이야기했던 어떤 틀이나 생각에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뭐 어떤 개념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진화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 드리는 게 어떤 큰 취지에서는 뭐 NFT 이야기라고 해서 이제 제가 제목을 요즘 NFT 이야기라고 했지만 조금 더 작은 취지로서는 최신의 트렌드가 어떤 거고 그러면 과거에는 어땠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저도 그렇고 아마 다른 방송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 뭐 제 방송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 제가 이제 NFT 방송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클럽하우스나 카카오음이나 이런 데서 이제 방을 열면 NFT란 이런 뜻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그동안의 어떤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는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알고 뭐 아직 초반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는 이제 그 얘기만 하고 있기에는 주변 사람들의 너무 뭔가 NFT에 관련된 관심도 굉장히 높고 오히려 더 잘 알고 계신 분도 많고 그 정도로 트렌드가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바꿔 말하면 작년에는 2021년의 키워드 중 하나는 NFT였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일상이 된 거죠. 이제 예를 들면 기사를 뭐 조금 주의 깊게 보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최근에는 한국에서 뭐 편의점에서 NFT 발행했습니다. 뭐 아니면 스타벅스에서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에 국내 뉴스는 아니고 이제 해외 얘기인 것 같지만 NFT 발행하겠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발행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여러 기업들에서 기사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NFT라는 게 예전에는 작품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뭐 게임 컨텐츠 아니면 그런 기업들의 마케팅 컨텐츠 이런 식으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그냥 정말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여러 가지 일상 속의 기존의 프레임워크로 생각한다면 마케팅 채널일 수도 있고요. 뭐 할인권일 수도 있고 멤버십일 수도 있고 이런 존재들이 NFT를 통해서 실현이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일본에도 오래 있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NFT 지갑이라든지 마켓플레이스를 많이 오픈을 하고 있고 NFT 프로젝트들도 물론이고 이제 관심이 점점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국도 일본도 사실 뭐 지금은 이제 또 테크 관련해서는 한국이 굉장히 많이 잘 하고 있지만 일본도 일본 나름의 어떤 서적이나 테크 관련된 이제 관심이 높은 쪽은 또 높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고조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중국도 아마 그럴 거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막 중국에서 NFT 관련된 마켓플레이스 공식 계정들이 일부 몇 개 닫혔다고, 클로즈드 됐다고 그런 뉴스도 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또 이제 중국은 중국이라는 국가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런 대응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지금 뭔가 전 세계가 그냥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과정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일상을 넘어서서 그냥 당연하게 뭐 어떤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물론 다른 분들이 이제 가끔 비판적인 시각을 보내시는 것처럼 조금 불안하다, 혹은 크립토라는 점에서 불안정한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다양한 관점이 있으실 것 같고, 제가 이제 이런 어떤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는 좀 내 생각은 다르다, 나는 잘 모르겠다 등등 있으시면은 편하게 오픈 채팅방이나 클럽하우스 채팅방에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2021년 관해서 전반부 좀 얘기를 드려보고, 그다음에 이제 후반부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의 트렌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최근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분도 계실 것 같아서요. 일단 작년에 사실 NFT가 굉장히 큰 화제였죠. 아무래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뭐 꼭 관심을 갖지 않더라도. 특히 제가 아까 아이스 브레이킹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주주가 됐고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NFT도 사실 일론 머스크가 등장을 해요. 이분은 모든 여러 곳에 등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작년 초로 좀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이제 일론 머스크의 와이프가 있는데, 이제 그 인물이 20분 만에 NFT 디지털 컨텐츠를 통해서 65억 원을 벌었다,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뭐 일론 머스크의 물론 이름도 있겠지만, 이 NFT에 관련해서 비플이라든지 어떤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이 화제가 되는 가운데 일론 머스크 와이프도 돈을 벌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타이틀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었고, 일론 머스크 본인도 뭐 너네 이런 거 돈 주고 사냐? 약간 이런 느낌의 좀 밈스러운 어떤 음악을 NFT로 발행하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작년 초에 했었어요. 그래서 좀 그때 당시에는 이거 가지고 돈을 무조건 법니다, 이런 개념보다는 돈을 굉장히 크게 번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독특한 존재인 것 같다라는 게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의 존재였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이런 NFT가 어떤 의미고 이런 거는 조금 너무 깊게 다루지 않고 트렌드 위주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트위터 얘기도 그랬듯이 일론 머스크가 뭘 했대, 뭔가 또 도전을 하고 있대, 밈을 보내고 있대, 이런 것 때문에 NFT에 관심이 없던 분들도 뭘까 하고 이제 조금씩 검색을 해보게 됐던 거죠. 그 즈음에 이제 같이 등장을 했던 것도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비플이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 작품도 뭐 785억 원이라는 굉장히 큰 금액으로 디지털 그림이 판매가 됐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은 이제 NFT를 우리가 접했던 이벤트 위주로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아티스트 이야기를 많이 드리지만, 사실 NFT는 꼭 아트여야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은 뭐 이제 영화 관련된 컨텐츠나 음악 얘기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아니면 좀 희소성 있는 물건, 뭐 인증서, 모든 여러 가지 사물들이 NFT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중이긴 해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쉽게 접하는 게 아티스트의 어떤 컨텐츠다 보니까 좀 그런 쪽으로 화제를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NFT라는 존재가 있기 전에도 작품을 디지털로 작업을 해서 인화를 하는 작업은 계속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여기에 어떤 소유권을 부여하거나 희소성을 부여해서 높게 판다라는 개념을 디지털로 더 실현을 하는 개념이 생겼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도 사실 이제 제가 예전에 전시나 이제 에이전시나 이런 거를 운영을 하면서
디지털 작품을 인쇄되거나 인화된 걸 판매를 한 경우가 있었어요. 제 건 아니고 이제 다른 아티스트 분들 거를 같이 판매를 도와주는 개념이었는데, 그럴 때 당연히 이제 디지털로 되면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10개 작품 중에 첫 번째 작품, 두 번째 작품 이런 식으로 새겨서 사인을 하거나 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개념이 있었는데, 그 개념이 디지털 그리고 전 세계적인 글로벌하게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작년 초에 조금씩 물꼬를 트기 시작한 NFT가 글로벌하게 굉장히 성장하고 확산될 수 있었던 데에는 저는 클럽하우스의 영향도 좀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조금 이제 우리가 원하는 기능들이 바로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클럽하우스에 대한 기대가 이제 작년 이맘때와는 좀 사뭇 다른 분위기이긴 하지만, 작년 3, 4월 이때는 정말 폭발적으로 클럽하우스에 모두가 들어오고 있었고, 초대장 많이 있으면 또 막 좀 더 이제 사람들이 초대장 달라 이런 느낌이었죠. 그러면서 사실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클럽하우스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때 방 프사들이 대부분 NFT가 많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원숭이라든지 아니면 크립토펑크라든지 그런 우리가 잘 눈에 본 것들의 프사가 그때 당시에 클럽하우스에 모두가 같은 프사를 하고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그때는 아마 얼마 안 했던 걸로 알아요. 지금은 막 몇 억 이렇게 가지만, 그때는 이제 그렇게 될 존재라고까지는 아마 생각을 많이 안 하셨을 수도 있고, 모두가요. 근데 어쨌든 뭔가 이게 밈 같은 거다 같이 같은 프사를 하고 혹은 같은 작가의 비슷한 얼굴들로 프사를 하고 나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어, 이런 대화가 시작이 됐고, 이 클럽하우스 특징 자체가 꼭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그 대화를 들을 수 있고 참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좀 세계적으로 같은 나라가 아니어도 뭔가 프사를 바꾸고 놀고 있어, 혹은 뭔지 모르겠는데 방 타이틀이 NFT고 거기서 뭔가 디지털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런 것들이 어떤 확산의 계기가 되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그 외에서는 꼭 클럽하우스가 아니더라도 여러 분야에서 NFT와 관련된 연구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뭔가 활동을 하시거나도 많았지만, 조금 더 국가의 영역 없이 이제 많이 퍼지게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뭐 되게 많은 사람들이 NFT 그게 뭐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뭔가 대단한 것 같아, 이런 분위기가 도니, 절대 디지털 그림에는 보수적이던 이제 세계 3대 경매사가 있어요. 거기서도 NFT 진출을 한다라는 게 작년 4월에 발표를 했었고요. 워낙 그런 디지털 작품을 인화하는 거에는 인색하고 보수적이었던 그런 아트 경매에 대한 회사들조차 NFT에 관심을 돌리니 이게 시대의 변화가 왔다, 이렇게들 많이 해석을 하시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정말 몇 개 안 되는 NFT였던 것들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슈, 뭐 제가 말씀드린 일론 머스크, 뭐 클럽하우스, 뭐 그다음에 경매사들, 이런 이슈들을 거치면서 갑자기 좀 진화를 하면서 많은 아티스트들도 뛰어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때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전부터 있었던 디센트럴랜드 등의 부동산이나 메타버스 관련된 회사들도 더욱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강조드리는 것처럼 이 NFT나 메타버스 뭐 개념이 작년에 갑자기 나온 건 절대 아니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몇 년 동안 준비가 된 회사들이 이제 갑자기 좀 성장을 하게 되고 잘 알려진 거였는데, 그 과정에서 좀 시너지가 났던 것 같아요. 메타버스의 어떤 특정 소재를 NFT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혹은 NFT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들이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각종 크립토 혹은 메타버스 혹은 뭐 아트 외에도 어떤 컨텐츠나 저작권을 갖고 있는 것들이 정말 어떤 소용돌이처럼 같이 막 끌고 끌리고 하는 그런 새로운 구도가 생기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작년 여름 정도이고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어떤 큰 무슨 비플이라는 작가의 작품이 785억 원에 팔렸대. 이게 이제 좀 중요했지만 아티스트들도
물론 이제 계속 얘기 드리다시피 꼭 NFT가 아트 전유물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도 이런 예를 들어서 아티스트들이 나도 한번 팔아보고 싶은데 나는 내 거는 뭐 700억 원은 안 가도 한 700만 원에는 팔리면 좋겠는데 이제 이런 어떤 생각들이 나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마켓플레이스라는 것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올라가게 된 것 같아요. 이제 그 대표적인 예시가 지금의 오픈시 또는 뭐 클립드롭스 이런 회사들, 이런 사이트들인 거죠. 나도 뭔가 디지털로 그림을 그렸고 혹은 뭐 음악이나 어떤 컨텐츠를 만들었거나 갖고 있는데 이거를 팔아봐야겠다. 혹은 조금 편집을 해서 뭔가 새로운 버전으로 팔아봐야겠다. 이제 그런 게 2차 창작, 2차 판매 이런 단어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니즈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말씀드린 오픈시나 클립드롭스 같은 데서 사람들이 작품을 팔 수 있다는 개념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겼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좀 뭔가 하늘에 정말 별을 따는 느낌이 굉장히 어려웠던 존재가 이렇게 작년 여름쯤 되면서 뭔가 모르겠지만 많이들 확산이 됐어 라는 개념이 되고 나니까 나도 한번 사봐야겠다. 나도 팔아봐야겠다. 혹은 내가 사서 더 고가에 팔므로써 그 차액을 뭐 투자일 수도 있겠죠. 거래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 이제 또 각 나라들에서 그냥 가만히 둘 수가 없죠. 좋은 세금거리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다른 나라도 물론이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작년 여름에 8월 즈음에 NFT 과세할 거야. 뭐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돈이 아닌데 왜 과세를 한다고 할까 이러면서 좀 어떤 여론이 분분한 과정이 있기는 했었고요. 지금의 스테이터스는 이제 과세라기보다는 NFT 중에 과세할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금융위랑 그다음에 금융연구회 이런 곳에서 뭐 몇 달 전에 연구를 하고 있다고 기사가 났는데요. 어쨌든 뭐 물론 이제 어떤 법 안에 있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다양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주제인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국가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요. 해외에서도 이제 NFT를 그럼 어떻게 취급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들이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뭐 크립토에 굉장히 파생된 어떤 특정 토큰에 대한 이야기인가 했는데 모두가 그것에 열광을 하고 그렇게 많은 금액이 오간다고 하니 이거는 뭔가 주목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전까지 신경을 안 쓰던 업계들도 많이 신경을 쓰게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 한 가을 정도 되면서 메타버스와 NFT 이게 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메타버스랑 NFT가 좀 관련이 있고 이미 몇 년 동안 해오던 기업들이 점점 연결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더 구체적으로 이제 가을쯤에 모델로 등장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이야기 드렸던 뭐 어떤 메타버스에서 뭐 프로필을 어떻게 하고 뭐 연결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게임에서 아이템으로 등장한다든지요. 아니면은 NFT 전시 공간을 메타버스에 꾸린다. 이런 개념이 좀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 작년 겨울에서 올해 한 초 정도에 너도 나도 뭐 메타버스를 하겠다, 너도 나도 NFT를 하겠다 하는 어떤 NFT가 뭔지 모르겠지만 하겠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는데 그런 기업들의 대부분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NFT 전시 공간을 메타버스에 꾸리는 것, 여는 것, 혹은 그거에서 파생되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들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고 그게 이제 작년 가을, 겨울에 있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제가 오늘 후반부에 다룰 여러분이 그리고 가장 관심이 있을 것 같은 NFT라는 게 투자 개념인가? 라는 부분이 이제 작년 하반기에 구체적으로 등장을 했어요. 물론 그 전에도 NFT를 통해서 돈을 벌고 계신 분들은 있었죠. 뭐 그 작가들 본인뿐만이 아니라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아까 같은 그런 큰 금액을 차익으로 남긴 분들은 분명히 있었지만
작년 한 가을 정도까지는 모두가 아직 학습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럽하우스나 카카오음에서 NFT에 관련된 주제의 방을 여러 번 열었지만 사실 대부분 어떤 NFT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당시에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조금씩 학습을 하고 나니 조금 트렌드를 빨리 가시는 분들은 이거 잘 투자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네, 물론 NFT에 투자를 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 있어요. NFT 기업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NFT 컨텐츠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직접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도 있고 혹은 그 만드는 컨텐츠를 그림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아이템이나 음악과 뭐 혹은 다양한 컨텐츠를 배합을 해서 조합을 해서 만드는 컨텐츠들도 많이 있거든요. 오픈시 나중에 혹시 들어가 보시면 제가 말하는 그림 같은 거 말고도 막 단어도 그냥 NFT로 팔고요. 아니면은 자기가 그냥 혼자 기타를 치면서 녹음을 한 다음에 그걸 NFT로 파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거래량은 다 다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뭔가 NFT 돈 벌 수 있다. 좀 위험한 단어죠. 근데 그런 개념이 이제 작년 하반기, 4분기 정도 겨울쯤에 확산이 되게 된 것 같아요. 뭔가 모르지만 돈을 벌 수 있대. 뭐 이런 느낌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제 그 인터넷에서는 박상기의 난 뭐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제 2017년, 2018년 요럴 때 비트코인 관련된 규제들이 발동을 하면서 크립토에 대한 어떤 거품이 좀 꺼지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NFT 관련해서도 사람들이 이미 비트코인을 가지고 학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품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는 마음은 좀 어느 정도 다 갖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NFT 자체 개인 거래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해외가 빠르긴 했어요. 그런 거래소들이 조금 더 해외에 다양한 옵션으로 많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2차 판매라는 게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10,000원에 산 걸 10만 원에 판다 라든지 아니면 뭐 10만 원에 사서 11만 원에 팔든지 뭐 그 차액이나 배수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2차 판매 자체가 뭔가 개념적으로 많이들 가능해지게 됐고 그러다 보니 아까 제가 이제 오픈시랑 클립드롭스 언급을 드렸는데 클립드롭스 같은 데에서는 원래는 이제 1차 판매만 있다가 그게 2차 판매가 열린 것도 작년 후반이었거든요. 겨울쯤에. 그런 식으로 투자라는 개념들이 많이 생기게 됐고 그 다음에 돈을 벌 수 있는 게임 이런 어떤 게임의 아이템으로도 NFT가 좀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요거는 이제 오늘 많이 다룰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데 시간상요. P2E라고 해서 플레이 투 언 해서 이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라는 개념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도 이제 NFT 관련된 여러 개념들이 등장을 하다 보니 이런 어떤 제가 말씀드린 1년의 나가래가 1년에 죄송해요. 1년의 흐름이 생겨요. 제가 갑자기 일본어를 썼어요. 1년의 흐름이 생긴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는 어떤 인지를 하고 있다가 점점 그게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체적인 나의 일상 속 어떤 아이템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그리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기업들이 다양한 모델을 생각하거나 NFT, 전시, 메타버스 공간에서 한다 이런 개념들도 나오게 됐던 것 같아요. 특히 그러고 나서 이제 작년 겨울부터 이제 올해 한 요즘 정도에 이르기까지 책이 많이 나왔고요. NFT 관련된 책자, 서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조금 덜해졌는데 작년 딱 겨울에서 올해 초 정도까지는 유튜브만 봐도 전부 NFT 얘기했어요. 막 너도 나도 NFT 전문가라고들 하시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졌고요. 물론 그 중에는 전문가도 있으시겠지만 아닌 분도 있으실 수도 있고 근데 그 정도로 누구나가 그냥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인데요 라면서 술술술술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레벨이 된 거죠. 이 개념에 대한 레벨이.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마켓플레이스나 그다음에 NFT를 그럼 언제 어디서 사야 싸게 사고 비싸게 팔 수 있다. 이런 것들의 뭐 캘린더라든지 아니면 마켓플레이스끼리도 개념들이 많이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클립드롭스처럼 허가를 받은 작품들이 올라오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크래프터 스페이스라고 해서 누구나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오픈시 같은 경우에도 누구나 올릴 수 있는 공간이지만 그 외에 해외 마켓플레이스 중에는 유명해야 판매할 수 있는 곳, 허가를 받아야 판매할 수 있는 곳, 아니면 유저의 투표를 받아서 많은 표를 얻은 곳이 판매할 수 있는 곳, 이런 식으로 그 전부 컨셉이 다르거든요. 어쨌든 이런 식의 마켓플레이스들이 등장한 게 등장 원래 했었지만 더 유명해지고 그런 캘린더에 대한 니즈라든지 그런 것들이 등장한 게 이제 작년 말 정도였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까지 한 얘기는 제가 이따 공유 드릴 거지만 제 브런치 그래도 어느 정도 이 흐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놨어요. 이제 오늘 이 나머지 후반부 시간에는 이제 그럼 거기서부터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올해 요 초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조금 일상으로 되어가는 중이다 보니 많은 기업들이 NFT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뭐 며칠 전에는 이통사에서도 우리 NFT 한다 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고 KT 같은 경우에는 밍클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웹툰을 가지고 NFT 발행을 하겠다라는 걸 한 2, 3일 전에 발표를 했거든요. 어제는 이제 스타벅스에서 NFT를 한다고 했고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는 크게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런 어떤 트렌드,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하나는 그럼 나는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이제 우리나라 뭐 법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도의적, 윤리적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뭐 제가 어떤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는데 하지만 어떤 프로젝트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런 이유는 어떤 프로젝트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직은 미완성인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 프로젝트가 미완성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미완성인 거죠. NFT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 어떤 이제 소비자들, 유저분들의 걱정이나 불안함이나 이슈 같은 것도 있고 그런 데서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 뭐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투자를 해라 말아라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제가 방을 열 때 만약에 NFT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린다면 그런 식으로 좀 객관적인 시각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도 단순히 뭐 투자를 했다가 돈을 잃었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프로젝트랑 저런 프로젝트는 뭐가 어떻게 다르니까 이거는 내가 이런 식으로 조심해야겠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좀 트렌드 이야기로 돌아와서 사실 이제 작년 한 해에 대한 총 좀 망라된 NFT의 흐름을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는데 요즘에는 이제 거기서 성공한 기업들이 우선 나오고 있어요. 아까 제가 원숭이 크립토펑크 막 이런 얘기 했는데 일단 원숭이가 제일 유명하죠. 베이크라고 줄여서 말하는데요. BAYC 해서 베이크라고 많이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최근에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영상을 발표를 했어요. 사실 이 베이크라는 이 NFT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제 점점 유명해진 건 모두가 알았고 하지만 근데 처음부터 굉장히 비싸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가격은 있지만 그래도 소속감을 줬던 것 같아요. 이 커뮤니티 들어가면 내가 뭔가 소속되어 있어. 뭔가 혜택을 받을지도 몰라. 혹은 재미가 있어. 이런 어떤 소속감을 주는 곳이었고 그 안에서 이제 점점 그 그림의 가치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 나중에는 이제 뭐 투자도 받고요. 지금 에이프라는 코인도 발표를 했어요. 상장을 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아예 영화를 제작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트위터에서 영상을 공개를 했고 거기에 좀 유명한 NFT들이 많이 담겨져 있었는데 어쨌든 영화를 만든다고 그 정도로 이제 그 컨텐츠가 새로워진 거죠. 포인트는 예전 같으면은 영화가 있고요. 마블처럼 우리가 뭔가 아는 어떤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영화가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재미를 느낀 다음에 그 캐릭터의 굿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이런 NFT 같은 경우에는 이미 캐릭터 혹은 NFT로 형상화된 무언가가 있고 베이크 같은 경우에 그걸 사면 그 저작권을 그 사람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 내가 가진 그 그림에 대한 저작권을. 근데 그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 영화화도 된다라는 기존과는 전혀 다른 순서로 컨텐츠가 생성이 되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처럼 이제 그냥 그림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이제 인식을 하고 있어요. 다만 그렇게 이제 베이크나 크립토펑크나 유명한 이제 NFT 프로젝트 혹은 NFT 커뮤니티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프사로 많이 하잖아요. 외국 분들이 이제 작년에 아까 클럽하우스에서 클럽하우스 사례를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거기서 이제 많이들 얼굴을 그렇게 해놓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걸 PFP라고 하거든요. 프로필 픽처라고 해서 내 프사를 NFT 이제 그 캐릭터로 해놓는 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이 이제 또 조금 요즘 갈리고 있어요. 작년에는 이제 모두가 어떤 얼굴을 위한 NFT를 많이 만드는 시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도 그걸 재밌어 하는 분들이 있고 프사 아니고 좀 딴 거 하고 싶다. 아까 이야기 드렸던 뭐 게임이나 투자나 혹은 어떤 그 외의 컨텐츠들에 대해서 NFT를 쓰고 싶다 하는 니즈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PFP라는 그 프로필 픽처 혹은 뭐 프사 관련된 부분에 NFT 프로젝트들이 한국에서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 중에 이제 유명한 것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메타콩즈라는 것이 있고 그 메타콩즈 같은 경우에도 협업한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도 뭐 사람들이 워낙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 뭐 아니면 기대도 있고 하는 와중에 어제인가 그제쯤에 메타콩즈랑 편의점이 협업을 맺었다고 그런 기사가 났어요. 이제 이런 게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NFT 프로젝트들 자체는 자생적으로 굉장히 지금 크고 작게 알려진 것만 해도 수백 건이 올해 초를 기준으로 있는데 그게 사실 기업이랑 직접적으로 협업을 맺은 거는 많이는 없었거든요. 있기는 있어요. 뭐 아까 말씀드린 메타콩즈랑 레모나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업이나 뭐 갤러리들도 계속해서 주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이런 편의점 같은 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인 업계에 속하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상품을 다뤄야 되고 식품에 대한 부분도 까다롭고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도 많고 체인점이나 규모도 크고 모든 유저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조금 보수적임에도 불구하고 CU 편의점에서 레이레이 작가님이라는 NFT로 유명하신 작가님이 계신데 그 작가님의 작품을 활용한 NFT가 한 2달 전 정도에 나와서 이제 그걸로 막 추첨 이런 건데도 막 사람들이 엄청 많이 달려들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GS도 사실 한 2, 3주 전에 우리도 NFT 한다라고 삼김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삼각김밥 캐릭터가 있는데 예전에 이제 저랑 전시도 같이 하셨던 작가님인데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NFT 합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또 메타콩즈라는 국내 NFT 프로젝트와도 협업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메타콩즈는 좀 비싸요. 지금 1,000만 원, 한 해에 1,000만 원 넘어가고 이래서 이런 거를 막 여러분 이게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정도로 상징적인 NFT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클립드롭스라는 카카오 플랫폼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이버에서도 우리도 메타버스 할 거야 라고 얼마 전에 이제 소식이 있었어요. 그것도 한 2, 3주 정도 됐는데 NFT가 워낙 이제 메타버스와 연결되는 부분들도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NFT를 통한 어떤 크립토 결제
이런 부분들도 점점 기대가 보이다 보니까 카카오도 이제 클립이라는 지갑을 통해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지만 네이버도 라인 통해서 일본에서 이제 지갑이나 이런 것들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많이 쓰진 않는 것 같고 아직 오픈을 안 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런 NFT나 메타버스 쪽으로 등장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뭐 기사들을 열심히 발표를 하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중요한 거는 이제 카카오랑 네이버가 한다 이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그럼 우리도 같이 하자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기사에 계속 나오고는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약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림을 우리가 좀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음악이나 다른 콘텐츠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NFT로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월 중순에는 스포티파이에서도 NFT를 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건 재밌는 거는 스포티파이가 음악 관련된 서비스인데 우리 NFT 할 거예요 이렇게 발표를 한 게 아니라 채용 사이트에서 이게 NFT를 하려면 웹3라는 오늘 그거는 못하고 다른 때 이제 웹3 관련한 세션을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NFT라는 이런 거를 기술적으로 풀고 세팅을 하려면 웹3에 대한 지식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스포티파이의 채용 사이트에 웹3 전문가 구합니다 이렇게 이제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스포티파이 NFT 하는구나 이제 이러고 기사가 나온 거긴 해요.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닐 거고 그런 식으로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어느 기업이 어떻게 뭐 투자를 하거나 진행을 하는지도 주목을 하면서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 그런 투자 개념도 물론이고 시대가 워낙 바뀌고 있다 보니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뭐 아까 뭐 메타공즈라는 특정 NFT 프로젝트를 언급을 드리긴 했지만 펭수도 NFT로 나오고요. 최근에 뭐 아기상어나 태권브이도 NFT로 나오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하는 거는 포켓몬 빵이 얼마 전에 유명했는데 포켓몬도 뭔가 NFT로 나오면 굉장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뭐 이미 만들고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우리의 어떤 추억의 캐릭터들 있잖아요. 뭐 둘리라든지 뭐 되게 뭐 은비까비는 되게 많은데 다 말하면 나이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캐릭터들도 뭐 음악이랑 같이든 아니면 그림으로서든 계속해서 NFT라는 컨텐츠가 나올 것 같다라는 기대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아까 제가 초반에 아이스 브레이킹 하면서 NFT 해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해킹 말고도 NFT에 대한 어떤 우려나 실제로 좀 이슈들이 계속 있긴 있어요. 해외 같은 경우에도 이 NFT 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NFT 화제성을 막 몰아놓고 사람들의 돈이 들어오고 나서 그걸 갖고 약간 튀는 그런 상황을 러그풀이라고 하거든요. 뭐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건 이제 예시로 그렇게 좀 비약적으로 얘기 드렸는데, 그러니까 러그풀이 이제 워낙 단어가 유명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카펫 같은 거 있잖아요. 러그를 갑자기 확 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를 한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이 프로젝트 굉장히 유명해요. 여러분 투자하세요. 이거 되게 좋아요라고 사람들이 이제 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유명도가 올라가거나 하면서 갑자기 그걸 가지고 뭐 제가 튄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어쨌든 뭐 불법적이든 아니면 뭐 혹은 갑자기 돈을 빼든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하는 식으로 화제만 높여놓고 갑자기 빠지는 걸 러그풀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도 사실 그동안에는 법적인 제재가 없었어요. 그냥 당했다 정도이고 이걸 어떻게 뭐 어디다 신고를 할 수도 없고 하다 보니 러그풀이라는 개념이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좀 사기를 당하거나 속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 한 3월 말 정도에 해외에서 처음으로 러그풀이 유죄가 된 사례가 있었어요. 미국이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이따가 오픈 채팅방에 링크를 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러그풀이라는 단어를 조금 사람들이 인식을 하면서 그거 자체가 유죄로 나오는 게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러 가지 NFT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채팅방에 보니까 변피디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일님도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는 그냥 내가 만든 게 그냥 잘 되면 영화로 충분히 될 수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사실 도전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이제 막 프로젝트들도 나오는 가운데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최근에 이제 뭐 예를 들면 개발이나 기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프로젝트들도 있었고요. 아니면은 이런 뭐 기술적인 문제든 아니면 커뮤니티 운영에 대한 이슈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국내 NFT 프로젝트에서도 나오고 해외에서도 아마 나오고 있을 거예요. 정보가 전부 모이진 않지만. 근데 그런 과정 중에 사실 이게 NFT는 내가 어느 정도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좀 감안하고 구매를 하는 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샀으니까 잃어버려도 된다, 도난당해도 된다라는 건 절대 아니고, 하지만 뭐 민팅을 하거나 하는 개념은 오늘 그걸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어떤 민팅을 하거나 해서 내가 좀 싸게 사거나 하는 경우에는 약간 랜덤한 그림이 나오는 경우의 구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모든 거를 미리 알고 동의한다는 개념으로 그거를 구매를 했는데도 뽑아보니까 좀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바꿔주실래요? 이런 이제 환불에 대한 이슈가 좀 등장을 해서 많은 NFT 프로젝트들이 조금 막 고뇌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사실 환불이 되는 게 아닌데 환불을 해달라고 하는 느낌인 거죠. 어떤 거냐면은 포켓몬 빵을 샀어요. 근데 거기 나온 스티커가 내가 원하는 스티커가 아니니 이 빵을 내가 구매해서 조금 열기는 했는데 다시 바꿔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이 NFT 같은 경우도 이미 한번 민팅을 해서 구매를 하거나 하면 여기에 내 이름은 아니지만 내 지갑이 샀다는 기록이 남아요. 근데 이거 좀 마음에 안 드니까 바꿔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빵을 열었고 근데 내가 원하는 스티커가 안 나왔으니 이 빵 새로 주세요.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비유를 하자면. 그런 것들도 지금 이제 국내에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 보니 당연히 어떤 기술적이거나 문제가 있어서 환불 얘기가 나오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대응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지만 환불 얘기가 너무 자주 나오다 보니까 많이들 피로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지금 막 기술적으로 막 이런 어떤 기대가 고조되는 것도 물론이지만 잘 해야 되는 것도 물론이지만 근데 환불의 개념은 아닌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국내 NFT 프로젝트들이 많은데 뭐 추천이나 이런 거보다는 각자가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는 것도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이게 워낙 초기이다 보니까 어떤 프로젝트가 뭐 좋다 나쁘다는 아니고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얼만큼 잘 되는지 아닌지. 하지만 어쨌든 기업들은 지금 달려들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백화점 면세점에서도 지금 서울을 주제로 한 NFT를 발행을 예정을 하고 있어서 오픈시에도 낸다고 하고요. 뭐 제일기획 같은 광고회사에서도 우리 NFT 진출합니다. 뭐 이런 기사를 냈었어요. 아까도 스타벅스 예시를 드렸지만 뭐 NFT를 가지고 이렇게 쓸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은 많이 안 계시나요?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이제 기업분들은 일단 이 기사나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 NFT 합니다. 뭐 이런 것만 내시는 경우도 아직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사람들의 눈이 좀 보이는 눈이 쌓이고 하다 보면은 그냥 NFT 한다고 해서는 안 속는구나 혹은 그냥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려부터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NFT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누구랑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더 나올 거라고 저도 기대는 하고 있어요. 아직은 이제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참고할 사례가 없긴 하죠. 어쨌든 작년에 이렇게 화제가 됐는데 하고는 싶은데 NFT 전문가는 사실 없거든요. 우리 모두가 초기로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NFT에 대한 검색을 많이 해보신 분은 계실 수 있지만 NFT 전문가라는 개념은 지금 모두가 처음 접하는 세상인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NFT 관련해서 이제 파보면서 느낀 거는
거래도 좀 해보고 하면서 느껴본 것들이 사실 책에는 없거든요. 물론 이제 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기는 해요. 근데 책만 봐서는 이제 실제 경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겪어봐야 이게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데 갖고 나면 이런 만족이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느끼시다 보면은 그래서 NFT에 이런 콘텐츠를 넣거나 내가 생각한, 내가 상상했던 어떤 정말 일님이 말씀하셨던 영화 캐릭터 같은 걸 이렇게 투영을 해보면 되는구나 하는 게 점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NFT 사는 게 좋아요 라는 거는 절대 아니지만, 내가 NFT 갖고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라는 생각 하시면은 오픈시나 클립드롭스 되게 싼 것도 많아요. 한 몇천 원, 뭐 몇만 원, 이것도 물론 당연히 상대적인 가격이지만 한 뭐 몇천 원에서 몇만 원 사이 정도 되면은 한번 경험 삼아서 이렇게 클릭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물론 그거를 잘 사면 아까 말씀드린 베이크나 크립토펑크처럼 몇 억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하면서 투자 혹은 투기를 하게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런 식으로 많은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고, 최근에는 그 이더리움을 만든 비탈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타임지 표지가 됐어요. 네, 원래는 타임지에서도 오픈시에 NFT를 많이 냈었어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막 옛날 잡지의 표지 이런 거를 편집을 해가지고 나름 이제 뭐 여러 가지 컨텐츠 내고 있다가 이 비탈릭이 등장한 잡지를 NFT로 냈는데, 이게 이제 잡지를 넘겨볼 수가 있거든요, 오픈시에서. 이것도 제가 기억해놨다가 지금 제가 링크 올려드릴게요 라고 한 게 한 서너 개 있어서 이것도 이제 이따가 여기 올려드릴 건데, 이거를 클릭을 하면 책 페이지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매거진들도 타임지를 따라해서 어떤 NFT 형식으로 책을 보거나 매거진을 보는 것도 점점 다가올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이지만 해외에서는 이북이나 책도 NFT로 내고 그걸 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는 케이스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계속 진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제가 강조드리는 것처럼 이게 절대 그림이나 아트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아트도 있고, 그다음에 그림 외에도 영화, 영상, 음악, 글, 시, 책 이런 것도 전부 NFT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기업들의 어떤 여러 가지 행사, 멤버십, 할인권 이런 것들도 전부 지금 NFT로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모든 NFT를 다 갖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라, 물론 그 안에서도 돈이 들고 어떤 거는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무료로 받기 위한 그 에너지가 굉장히 소모적일 때도 있어요. 그거 대비 어떤 내가 원하는 기대만큼 이게 작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주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NFT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을 계속 이야기 드리는 건 있고요. 물론 유명한 작가들은 NFT 내면은 더 잘 팔리긴 하죠. 최근에는 비자 아시죠? 비자 카드. 비자에서도 이제 NFT를 크리에이터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했고, 은행권들에서도 NFT에 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전 정도에는 SBS에서도 우리도 한다 NFT 이렇게 좀 발표를 했고요. 전에 이제 방송사 같은 경우는 MBC에서 무야호 컨텐츠를 NFT로 낸 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우리 방송사 NFT 합니다라고는 안 했었는데, SBS에서는 그렇게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업계들도 NFT와 관련된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간혹 제가 이제 오픈시라는 NFT 판매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막 이것저것 검색하고 하다 보면 가끔 되게 이제 중소기업인 것 같은 아이돌, 저는 사실 뭐 유명한 기업 것들도 아이돌 이름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중소기업의 아이돌 같은 사진을 오픈시로 아마 기획사에서 해본 것 같은 부분들도 막 있어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도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고, 오늘 다 이야기 드리는 부분 다 드리지 못하겠지만 전에 이야기 드렸던 전이 아니죠?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디센트럴랜드 혹은 샌드박스 이런
공간이나 메타버스 관련된 프로젝트나 기업들도 지금 NFT 관련해서 계속해서 기사를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여기에 게임도 넣을 거고, 우리 여기에 이거는 NFT로 팔 거고, 뭐 최근에는 NFT 패션쇼도 메타버스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뭐 에스티 로더 같은 유명한 화장품 회사들이 예를 들어서 미리 등록을 하면 그런 화장품에 관련된 패션으로 바꿔준다든지, 마치 이제 아바타 느낌이나 제페토 식으로 비유를 하면 제페토의 그 캐릭터의 옷을 바꿔주거나 하는 거죠. 미리 행사에 등록을 하면. 그런 것들도 지금 패션 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뭐 최근에는 이제 아예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결제가 되는 브랜드들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재밌는 거는 원래는 NFT는 가상화폐로 살 수 있는 게 원래는 좀 전제였거든요. 아무래도 같은 토큰끼리이다 보니 거래소에서 취급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랬는데 점점 일상 속에서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결제는 가능해지고 있고 NFT도 카드 결제 기능이 붙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클립드롭스에서도 카드 결제가 되는 콘텐츠들이 나오고 있고 오픈시도 카드 결제가 열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판매자가 설정을 해야 열리는 것 같은데 수수료는 좀 비싸요. 근데 어쨌든 카드 결제가 열리고 있고 메타마스크는 또 애플페이를 열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점점 예전에는 가상자산, 뭐 암호화폐가 있어야만 NFT 접근을 한다라는 어떤 고정관념 같은 게 있었는데 지금은 현금이어도 접근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개념이 바뀌고 있고 그러면 더욱 기업들이 달려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동통신사라든지 스타벅스라든지 혹은 편의점 이야기도 드렸고 근데 그 외에도 어떤 유저층이 있거나 팬층이 있으면은 일단 NFT를 많이들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소들이 갖고 있는 뭐 사이트나 판매 마켓플레이스들도 있지만 그거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지금 계속 도전은 아니죠. 아직 도전할 상대가 없으니까 일단은 들어와 보는 중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어느 정도 돼서 좀 특이한 거 두 가지 이야기 드리면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중국에서는 이제 공식 마켓 계정들이 좀 폐쇄가 된 게 며칠 전에 있었고 사람들이 사실 많이 똑똑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요즘에는 이제 이런 그 가상화폐나 이런 데서 돈을 많이 굴리시는 분들을 고래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더리움 쪽 고래 주소들이 누군지는 몰라요. 지갑만 알아요. 근데 그 지갑들이 지금 NFT랑 게임 쪽으로 대거 유입 중이라는 거를 또 이제 지갑으로 트래킹을 해서 사람들이 발견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점점 사람들이 또 들어오고 있나 보다라는 게 지금의 좀 트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드린 거는 앞에 전반부는 작년 2021년의 NFT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 오늘 후반부 내용은 제가 이야기 드린 어떤 기업이나 NFT 프로젝트나 혹은 해외 트렌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렸어요. 아까 러그풀이 최초로 유죄가 된 사례라든지 그런 거를 좀 이야기 드렸고 이야기 드렸던 것들 중에 일부는 오픈 채팅방에 또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클럽하우스 채팅방에 말씀 주신 것처럼 리플레이는 켜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못 들으신 분은 클럽하우스 리플레이를 통해서 들으시면 되고 또는 이 방송은 흐름에도 같이 올릴 거기 때문에 다른 과거 방송이랑 여러 가지 다양하게 들어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채팅방에도 써주신 것처럼 이제 책으로는 따라가기에는 지금 너무 변하는 속도가 빨라서 다 캐치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웹3나 메타버스나 몇 가지 소재나 화제, 그다음 오늘 이야기 언급도 못 드렸는데 다오라는 NFT 기반의 또 새로운 개념들이 있어서 정말 변화가 빠르고 유행이 빠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또 다른 세션에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침 이른 시간부터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자세한 정보들은 오픈 채팅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방은
닫을게요. 감사합니다. 3, 이 채팅방에도, 네, 다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고, 좋은 하루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방은 닫겠습니다. 3, 2, 1.